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 유쌤의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은요, 치피스 댄 히스의 후회 없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후회 없음, 인생 선택을 만드는 4가지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컨텐츠라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정 잘 하세요? 결정 잘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하루에 또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 수많은 결정들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몇 프로나 정말 후회 없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 인생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좋은 쪽으로 바람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크고 작게 내가 선택해야 될 어떤 결정을 뭐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인생의 페널티가 그냥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이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무엇보다도 어떤 이제 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결정을 이제 잘못해서 기업이 완전히 이제 뭐 망하거나 흥하거나 이랬던 어떤 크고 작은 예를 보여줘요. 재미있는 건요,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기업 임원 중에 60%가 자기 조직 내에서 나쁜 결정이 좋은 결정만큼 자주 있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진짜 헉소리 나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리더들은 나쁜 결정을 좋은 결정만큼 많이 해서 일을 망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리더라고 하면 내가 그런 나쁜 결정 때문에 사실 후배들한테 이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게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결정에 서툰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일과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책이 독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용한 해답들을 이제 실어놨어요. 이 책의 저자 히스 형제는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을 이제 네 가지 악당이라고 표현해요. 결정을 좀먹는 4가지 악당. 그리고 그 악당들을 물리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랩을 알려줘요. 랩 프로세스는 일상생활, 비즈니스, 경영 전반에 적용할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개인이나 어떤 조직의 유용한 기술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어떤 책임 있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정말 더없이 유익한 거죠. 그럼 먼저 이제 결정을 좀먹는 4가지 악당,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결정을 좀먹는 4가지 악당 중에 첫 번째는 편협한 사고 틀이라고 합니다. 선택지를 지나치게 이제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까 말까, 그럼 이제 하든지 말든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편협한 사고 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악당이었습니다. 뭐 새 차를 살까 말까, 뭐 회사를 그만둘까 말까, 막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운동을 나갈까 말까, 이것만 갖고 이제 좀 넓히지 못하고 그렇게 편협한 어떤 그런 사고 틀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악당이었고, 두 번째 악당은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는 거를 가리키죠. 우리가 이런 경우도 대단히 많죠. 이렇게 뭔가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데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는 거예요. 그거를 바탕으로, 거봐, 저러니까 이제 내가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 저렇게 비전이 없고, 아니면 사람들이 저렇게 어떤 이제 선배란 사람들이 정말 배울 게 없고, 막 이러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비춰서 결론을 도출해내고 합리적인 결정을, 그만두고 정말 잘한 거야 라고 자화자찬한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보이는 거가 전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한 지점만 딱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너무 작아지는 거죠.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여기도 비춰보고 저기도 비춰보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악당을 보면요, 단기 감정입니다. 어려운 결정 상황에서 금세 사라질 감정에 마구 휘둘리는 것을 의미해요. 생각이 더뎌지고 위축되고 행동을 주저한대요. 이런 경우도 우리 많죠, 사실. 예를 들어서요,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이제 번개 치맥을 했어요.
그런데 4명이서 모여서 그냥 오랜만에 기분 좋다고 술 마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코로나 감염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다 걸렸어요. 한 팀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왜 이런 시국에 다 같이 몰려서 그렇게 맥주 먹고 밤중에 빨리빨리 퇴근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이러면서 막 임원한테 욕 먹고 진짜 아주 난처한 처지가 된 거예요. 4명이 다 이제 격리를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정말 그 회사에서 이런 일도 되게 많았죠. 그런데 그 워크숍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막 욕먹은 팀장이 그 리더가. 근데 워크숍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려야 될지. 그러면 멀리 가도 되는 건지 굉장히 이제 위축되고 이제 뭔가 결정을 내리는데 정확한 어떤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그 단기 감정에 휘둘려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내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4번째는 과신이에요. 자기의 예측을 지나치게 이제 믿는 걸 의미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뭐 주식의 신, 그 사람들이 추천한 종목 다 올라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 예측이라고 나온 책 열심히 읽지만 뭐 이런 팬데믹 상황을 누가 그 이전에 예상했나요? 그렇지도 않고. 전문가들이 100% 확신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2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과신이라는 거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이제 악당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일과 삶에서 성공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프로세스, 랩 이런 거를 이제 작가가 이 책에서 대단히 유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대단히 또 재미있게 풀어놓은 게 여기 이제 한 챕터에 나와요. 조지프 프리스틀리의 현명한 일자리 결정 과정이라는 게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악당을 물리치는 그 프로세스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놓은 거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 이 과정 어떻게 악당을 물리치는지 결정을 할 때 이런 악당을 물리쳐가면서 하는 결정이 얼마나 유용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우리가 이제 딱 이제 배워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갈 때 직접적으로 다 이제 여기다가 대입시켜 보시자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조지프 프리스틀리라는 목회자가 이제 일자리를 제안받고 이걸 결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목회자였는데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아이도 많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이제 가난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한 백작이 그 사람한테 가정교사 겸 고문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1년에 250파운드를 줄 테니까 그 자기 자녀들, 그 백작의 자녀들의 교육을 관리하고 정치와 행정에 관해서 자신한테 조언해달라는 것이 이제 조건이었어요.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애가 8명이나 됐었대요. 이제 이분한테는. 근데 가정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는 장점이 있잖아요. 근데 백작의 제안을 받아들이려면 런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시골에 사는데. 근데 가족이랑 이제 그러면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한 그런 4가지 악당을 잘 피해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일단 첫 번째 악당인 편협한 사고틀이라는 그걸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갇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 이거에 갇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거 대신에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탐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를 염두에 두고 더 나은 거래를 목표로 백작과 협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아닌 다른 가정교사가 그 자녀들을 교육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조건을 달아놓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주로 런던으로 안 가고 가족들하고 있다가 백작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그런 조언이 필요하거나 이제 백작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런던으로 가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백작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이거 2개만 꼭 편협되게 생각했다라면 이제 이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첫 번째 악당에 갇히지 않으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새로운 선택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확증 편향을 피했어요. 이런 악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 넓은 범위의 정보를 모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확증 편향을 피하려면 그 백작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그 조언을 구하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어떠냐. 그리고 그 백작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데 백작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다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만 알지 백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별론 것 같아. 거절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작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백작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충분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의 제안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증 편향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정보를 모으는 거 대단히 이제 중요한 팁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세 번째 이제 악당, 단기 감정. 여기에 매몰되지 않은 거예요. 거리를 둔 거죠. 감정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친구들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어요. 직감으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막 감으로 막 대충 때려서 이제 막 결정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대단히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느꼈냐면 높은 연봉에 무조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애들 데리고 살게 됐구나라고 기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막 의존적인 삶, 그 백작한테 매달려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막 수치심에 빠지거나 그래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 감정, 그러니까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과 다 거리를 두고 판단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점 두 가지를 떠올렸어요. 가족의 안녕을 생각하고 학문적 어떤 독립, 자기가 이제 너무 돈이 없으면 학문적으로 그런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런 단기적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두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판단한 거죠. 네 번째, 이제 과신을 피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작하고 사람 괜찮으니까 다들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믿고 긍정적인 관계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거죠. 갑자기 백작 마음이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게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일방적인 믿음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백작의 마음이 바뀌면 가족이 경제 문제에 이제 노출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험성 조건을 협상에 포함했대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더라도 평생 동안 연봉 150파운드는 지급한다. 근데 백작은 동의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함께 일을 하게 됐고, 이분들은 7년 동안 함께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목회자, 이분은 이제 가장 많은 업적을 이제 학자로서 이제 내기도 했고, 어떤 갈라서는 시점에는 원만하게 헤어졌고 평생 150파운드로 받았대요. 정말 딜을 잘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악당을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 나가고 갇혀있지 않고 이제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를 대단히 재미있게 이 책에서는 이제 그 조지프 프리스틀리라는 목회자의 어떤 그런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예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책에 보면 어떻게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정말 아주 현실적이고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이제 읽어보고 나서 느낌이 뭔가 하면 대단히 이렇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여기에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대로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거기에 일일이 대입을 시켜서 적용을 해서 이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면 대단히 후회하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무릎을 치면서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확률이 확 떨어지겠구나.
그런 어떤 이렇게 마음 든든한 믿음이 가는 그런 책이고 대단히 좋은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 내셔서요 후회 없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에 대입하셔서 정말 스마트하고 후회 없는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쌤의 북카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